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 일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색적인 직업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본의 다양한 이색 직업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설명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제사. 일본에는 독특한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사제사인데요. 사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제사는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 그 대신 사과를 대신 전해주는 일종의 대행 서비스를 하는 직업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에서 많이 사용되며 회사나 조직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제사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수행하는 직업이며 이들은 전문적인 사과의 방법이나 말투, 자세 등을 연구하고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며 일부 업체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도 있습니다. 그럼 사제사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까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제품의 불량을 발견했다면 회사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직접 말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사제사가 이를 대신 전해줍니다.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는 꽤나 인기가 있습니다. 사죄의 이유도 다양하며 그에 따른 요금도 다양합니다. 가족관계 문제로 부모님께 사과, 직장 상사에게, 불륜 파트너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여친을 임신시켜 여자 쪽 부모님에게 사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정말 별의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가격은 회사 상사에게 사죄하는 경우는 25,000엔, 불륜 파트너의 경우에도 같은 요금입니다. 부모님께 사죄를 드려야 할 때는 20,000엔 등 사죄하는 상대방의 난이도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화가 잔뜩 난 상대에게 사죄를 하며 기분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사죄하는 광경을 보고 싶기도 하고 배워서 써보고도 싶습니다. 물론 애초에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고겠죠? 저주 대행업. 만일 누군가 내게 매일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무리 미신이고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기분이 찝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의 만화나 영화 등에서 자주 접하던 누군가를 저주하던 모습이 우습게도 일본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수년간 고객의 의뢰를 받아 이른바 저주 대행을 하는 업체가 상당히 늘고 있다는데요. 대행업체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자극적인 문구와 오싹해지는 사진들이 가득하게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저주 대행업이 성업 중인 이유는 우습게도 자신이 저주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고발할 경우에만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고 나머진 딱히 현행법상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업체에서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 개인이 혼자 저주를 하다가 도리어 해를 입는 수가 있으니 전문가인 업체가 전담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업체가 받아서 처리하는 만큼 고객은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라며 전문성과 고객의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케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싸하죠? 대행 가격은 업체마다 천차만별인데 어느 곳이든 사망 저주가 단연 최고가입니다. 저주 의식을 일주일간 대행하는 경우 약 500,000엔 정도 하는데요. 이에 비하면 다리를 다치는 등의 가벼운 사고나 아파 몸져 누웠다 회복하는 정도는 약 10,000엔에서 20,000엔 정도입니다. 저주 대상이 가족이나 배우자, 애인 등 가까운 사이일 경우는 더러 가격이 비싸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저주술을 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 저주 대행이 끝나면 녹화 테이프나 CD를 보내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한편 이런 저주 대행업체가 활개를 친다는 소식이 뉴스에 보도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오조 울분이 안 풀리면 그럴까? 이해도 가지만 저주하는 사람 마음이 더 잔혹한 것 같다. 미운 사람이 진짜 죽어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화이트 엔즈. 화이트 핸즈는 장애인들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부분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데요. 중증 신체 장애인들은 일상적인 성적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 핸즈는 이러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성간호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손으로 하는 유사 성행위라고 할 수 있죠. 이 서비스는 일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화이트 핸즈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성도우미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연락받은 남성 장애인의 집을 찾아 자위를 돕고 정해진 일정 요금을 받는데요. 요금은 시간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요금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5분에 1,500엔, 30분에 2,000엔, 60분에 3,300엔이며 15분 연장할 때마다 1,000엔이 추가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도우미는 자위만 돕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가벼운 말동무가 되거나 간단한 집안일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도우미 대부분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자신이 원하는 시간, 날짜, 지역의 장애인을 돕는데요. 근무 일정은 화이트 핸즈 측과 온라인으로 조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화이트 핸즈의 서비스는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요. 또한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들은 적극적으로 보안 조치를 이행합니다. 하지만 일부 인권 단체들은 이 서비스가 성적 대상화, 성매매, 인신매매와 같은 문제들을 유발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권 단체들은 이 서비스의 운영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장애인들은 이 서비스가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용자들은 화이트 엔진을 이용하여 실제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오시야란 일본의 철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러시아어 때 철도 승객들을 출입문 안으로 밀어넣는 직업입니다. 이 오시야란 업무는 아르바이트 학생 등 비정규직과 정규직인 철도보안 영무원이 담당합니다. 이들의 핵심 업무는 혼잡한 러시아어 상황에서 도착한 열차가 제 시각에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들은 열차가 도착하여 출입문이 혼잡하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손님들을 문 안쪽으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넣습니다. 반대로 너무 혼잡하여 도저히 문이 닫히지 않을 것 같다면 손님들을 억지로 떼어냅니다. 이처럼 손님들을 열차에 밀어넣거나 떼어낸 뒤 문을 닫고 차장에게 이상 없음이라는 신호를 하여 열차를 제 시각에 출발시키면 이들의 임무는 완성입니다. 이 힘든 미션을 러시아어가 풀릴 때까지 반복합니다. 아주 지옥이죠? 출근과 등교를 위해 필사적으로 열차에 올라타려고 매달리는 승객들과 정시운행을 위해 무지막지하게 이들을 밀어넣고 떼어내는 오시야와의 혈투는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풍경입니다. 이상 일본의 여러 이색 직업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세상 모든 랭킹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